저는 이번 일병행으로 서울 초특 임용에 합격한 김시원입니다. 오늘은 많이 떨리는데요. 제가 오늘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또 일병행 수험생으로서 느꼈던 장점이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서는 타임라인, 소개랑 타임라인이고, 그 다음에 나를 알기, 일병행 장점, 그리고 공부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수를 했고요. 삼수 동안 이제 다 서울을 응시를 했는데요. 서울과 경기 지역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경기를 쳐도 나중에 합격을 해도 서울에 대한 서울을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계속 서울로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수 때는 학부생이었고 복수 전공을 했어서 준비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그래서 1차 탈락을 하게 됐고요. 재작년에 재수할 때는 노량진에서 올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컷 1점 몇으로 1차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기가 이제 싫어져서 특수학교 기간제를 지원을 해서 회피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이제 너무 잊어버리지는 말자라는 마음으로 3월부터 그 특수교육 학만 연도별 기출분석과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수학교에서 좀 동기를 많이 얻어서 초과정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올해 임용을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잡고 이제 윗셈 직강을 7월부터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임용을 할 때 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의 공부 스타일이나 실패 요인을 잘 알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이런 직강을 선호하고 쓰거나 프린트한 종이를 선호하고 원문보다는 청킹과 도식으로 암기하는 스타일이었고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암기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끄럽지만 실패 요인이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만 보면은 되게 공부를 안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저런 실패 요인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이제 공부한 하루 분량을 종이에 적고 암기를 하거나, 그리고 총론과 초과정을 버리지 않고 다 공부를 했고요. 이게 이제 1차를 고득점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병행하면서 교과 내용을 가르쳤던 경험도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 출퇴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가졌던 것과, 그리고 이제 미루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던 점, 그리고 백지 인출, 모르는 것을 회피하는 게 저의 실패 요인이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직면하기 위해서 백지에다가 내가 아는 거를 다 써보고 점점 채워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엔 진짜 힘들었는데 점점 이게 백지가 채워지는 걸 보면서 좀 보람과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는 일병행의 장점인데요. 일병행을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저한테 일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 했을 때 합격이 힘들 거다라고 말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장점을 느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일병행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시간의 가치가 커진다는 거고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학부생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열심히 하기 위해 집중도나 공부의 효율이 상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초수랑 재수 때는 아침 공부를 절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병행을 하니까 출근을 해야 돼서 일어나야 되니까 아침 공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바로 스터디 카페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게 이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재수 때 번아웃이 좀 하반기 갈수록 심하게 왔었는데, 이 일병행을 하니까 월급으로 좀 금융치료가 됐던 것과
이제 학생들을 교실 안에서 이제 보면서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를 매일매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기가 이제 높아지고 또 이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심리적인 환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경험이 곧 2차 공부가 됐던 것 같고요. 초과정에서 이제 주말에 직강을 와서 윗쌤한테 들었던 내용을 평일에 가서 제가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전에서 적용하면서 이해를 자동으로 하게 되고 내가 알고 가르쳐야 되니까 이 암기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일병행의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법인데요. 공부법은 이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큰 공통점은 문제를 풀고 문제 안의 개념을 좀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수첩에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암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과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쌤의 모고부터 들어서 기출변형 문제 풀고 관련 개념을 정리하고 암기했고요. 그리고 이족보, 개족보라는 책으로 빈칸 채우면서 계속 이면지에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많이 효과를 봤던 건 공통용어 뽀개기랑 교대모고였는데요. 공통용어 뽀개기는 이제 미리 정리가 된 자료다 보니까 매일 자기 전이나 일어나서 봤던 것 같고요. 교대모고는 그 교대모고에 나왔던 개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시는데 그걸 보고 이제 저 나름대로 백지 인출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자꾸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일병행의 가장 큰 단점은 대면 스터디를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화 스터디를 활용을 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걸로 대면 스터디처럼 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총론과 교육과정 공부인데요. 초수랑 재수 때는 총론을 버렸기 때문에 탈락하고 나서 가장 크게 후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1점이라도 더 맞았으면 하는 그런 후회가 있어서 이번에는 총론과 교육과정을 절대로 이제 끝까지 놓지 말자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윗쌤이 주신 교육과정과 그 내체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기상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문답이나 이후에 점점 통암기를 하기 위해서 통암기를 했던 것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저랑 뭐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답답해서 이제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오남의 생각상자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여기에 이제 모형이나 그리고 내체표 그리고 법총론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앞글자만 보이게 해서 빈칸 채우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다 지우고 빈칸 채우기를 해도 되고 이걸 프린트해서 오답노트로 활용을 해도 되고 해서 아주 이제 일하면서 업무 시간 외에 틈틈이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사이트였습니다. 이제 특학은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연도별 기출을만 돌렸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초수, 재수 때 이미 기본 이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출만 돌려도 이거는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연도별 기출, 최신 기출부터 19년도까지를 풀고 그 안에서 나왔던 개념들을 다 백지에 이제 인출하고 그와 관련된 영역을 확장해서 계속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월에 모의고사 직강을 들으면서 모의고사 풀고 관련 개념 인출하고 또 암기하고 그리고 또 이걸 수첩에 또 들고 다니면서 암기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으면서 결국에 이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합격 화면을 보게 되실 날을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